그리고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마인드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뭔가 이야기가 좀 장황해진 것 같은데, 세금적인 부분은 먼저 취득세,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유세, 보유세는 종부세를 뜻하겠죠. 그 다음에 양도세, 비교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양도세는 사실 법인에서는 양도세가 없고 법인세와 그 다음에 추가 과세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취득세를 간단하게 보자면은, 취득세는 개인이 살 때, 개인 같은 경우는 약 1에서 뭐 3% 정도 때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개인은 뭐 이거는 내가 비조정 지역이냐 조정 지역이냐, 금액을 얼마짜리를 사냐, 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법인은 일반 주택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택만, 지금 현재는 주택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택만 봤었을 때 법인은 약 12% 정도, 법인은 뭐 12%의 단일 세율을 매긴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1억 미만, 공시가 1억 미만과 뭐 또 기타 등등, 이제 뭐 내가 법인을 어디에 설립했냐, 뭐 설립 위치, 법인 설립, 법인 주소라고 하죠. 법인 주소지, 그 다음에 법인이 얼만큼 됐냐, 뭐 5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5년 기준으로 얼만큼 됐냐에 따라서 이 취득세율이 달라진다. 기준 등 취득세율이 달라진다. 세율이 다르다. 법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 쪽으로 보자면, 법인 상가, 주택 말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상가가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법인 상가는 말 그대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추가 과세, 취득세에서 이 중과세가 없고, 법인 상가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의 그냥 단일 세율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법인 주택보다는 법인 상가가 더 매력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궁극적으로는 법인 상가, 빌딩 같은 것들을 나중에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법인 설립하는 것이고, 법인 주택은 생각보다 이 취득세에서도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 두 번째로 보유세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유세를 보자면은, 먼저 종부세 문제가 있겠죠. 사실 보유세에는 종부세 말고도, 보유세는 그 재산세라 그러죠. 재산세가 있긴 하지만, 포함되긴 하지만, 재산세는 이 법인이나 개인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몇 채를 갖고 있던 이 재산세 개념은 이 단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던 간에 상관없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재산세는 보류를 하고요, 제외를 하고, 보유세에서는 이 종부세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부세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1.2%에서부터 시작해서 6%였나요? 내가 주택수를 뭐 3개를 갖고 있던, 2개를 갖고 있던, 4개를 갖고 있던, 이게 이 주택수를 몇 개 갖고 있는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근데 퍼센테이지가 제가 지금 좀 가물가물합니다. 이게 1.2에서 6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죠. 아주 심플해서 보기는 좋아요. 매력은 없지만 보기는 좋습니다. 법인은 3% 아니면 6%다. 6%. 깔끔하죠.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이 6%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다 3%인데, 그렇게 보시면 편할 거예요. 6%인 경우는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로 조정지역에 내가 주택을 2개 갖고 있다. 2개. 이 주택 한에서입니다. 법인 주택이라고 써야겠군요. 법인 주택 한에서 조정지역에 2개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전국으로 봤었을 때 내가 3개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3%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지역 1개 갖고 있는 경우, 비조정지역에 2개 갖고 있는 경우, 아니면 조정 하나, 비조정 하나, 이런 거 다 이제 3%란 얘기죠.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조정지역에 2개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크게 봤었을 때는 이제 뭐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비조정이든 뭐 조정이든 섞어서 어쨌든 3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왜? 6%의 세금을 때려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6%의 세율을 때려 맞으면 종부세에서, 그러면 내가 1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1억에 1%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면은 600만 원이죠. 맞나? 맞죠? 예, 600만 원. 1년에 600만 원을 내야 한다. 1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전국적으로 근데 만약에 3개를 갖고 있다면 1억짜리 아파트를 보통 뭐 3개부터가 종부세 6%이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내가 3억 원에 대한 6%이기 때문에 그 돈만 하더라도 300만 원, 그러니까 1,800만 원이죠. 종부세만 내가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1,8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과연 양도를 한 후에 남는 게 있을까? 이 계산을 해보면은 정말 남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과세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인 투자가 주택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재미가 없다. 만약에 재밌게 하려면은 단타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마 단타 치는 분들이 없었다면 제 주변에 그러면 저도 그런 것들을 잘 안 믿고 법인은 무조건 주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또 이 썩빌이라 그러죠. 썩은 빌라를 사가지고 빨리 매도를 하는 일주일에 하나씩 팔아서 사고 팔고를 뭐 할 정도로 정말 단타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아니,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용도로서 법인을 접근한다면은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이 무리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주택은. 네, 근데 이제 법인 주택은 이렇고 상가는 없다. 네, 법인 상가는 이런 종부세 개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양도세를 보자면은 여기서도 좀 법인과 개인과의 차이가 큰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2년을 실거주해야지만 조정지역에서는 이 비과세를 혜택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년을 최소한 보유를 해야지 조정지역 경우에 일반 과세로 넘어가서 이제 약 6%에서 45%에 해당하는 일반 과세 세금이 매겨지고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개념도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한 게 내가 몇 년을 보유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단타 같은 경우도 가능한 게 내가 이거를 하루 갖고 있건 10년을 갖고 있건 어떤 공제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파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이 있겠죠. 올랐었을 때 빨리 팔아버리는 거. 그래서 이 법인 같은 경우만 이야기를 두고 하자면은 법인세가 있다.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있는데 법인세는 내가 2억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억 이하이냐, 2억 초과냐. 2억 이하는 법인세율이 10%입니다. 10%. 이것도 당연히 이제 뭐 주택에 한해서긴 하지만 이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상가나 다 똑같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2억 이하, 2억 초과에서 이제 200억. 그러니까 아마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200억 이하이면은 20%.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추가 과세가 있습니다. 주택은 추가 과세가 있는데 이 주택에 한해서만 주택 경우만 추가 과세 약 2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인을 했었을 때 우리가 양도하는 금액에서 나타나는 세금이 이 여기는 10%, 그 다음에 이 10%와 이 아래에 있는 20%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20%, 그 다음에 20%. 총 30%의 양도세를 문다. 양도할 때 만약에 내가 2억을 초과하는 수익을 냈다면 양도할 때 뭐 그러면 40%가 되겠지만 어쨌든 금액은 보통 2억을 초과할 만큼의 어떤 큰 걸 사기는 주택을 매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정도를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상가나 빌딩 같은 경우는 이런 추가 과세가 없기 때문에 양도할 때 10%나 또는 20%의 세금만 내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큰 개념은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가 좀 장황이 됐지만 어쨌든 법인 투자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양도세 부분에서도 추가 과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법인 상가나 빌딩 투자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매력 있는 게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개인 명의의 비과세 혜택 유지. 이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개인 명의를 갖고 있었을 때 시세 차익이 나게 되면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 내는 게 낫겠죠. 몇 천만 원이라도 몇 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벌써 그게 직장인의 연봉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명의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전략을 잘 가지고 가는 게 지금 시대에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개인 명의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은 내가 주택을 삼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서 내가 이걸로 주택을 사게 되면은
사실 재미를 보기는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 명의에서는 별개로 비과세를 받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서 또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 내가 작은 빌라를 경매 받아서 뭔가 연습해보고 싶은데 내 개인 명의로 하면은 일시적 2주택 혜택도 못 받고 내가 주택을 매입해버리는 순간 그런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법인 같은 경우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뭐 작은 빌라부터 내가 경매를 낙찰받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이클을 도는 연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법인이 훨씬 유리한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세금적인 부분. 뭐 요 정도로 제가 지금 뭐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도 좀 다양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공부도 하면서 비교도 했었는데 언제쯤 법인을 세울지는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법인을 설립하고 제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은 또 유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유지 비용이라고 해봤자 세무사에게 나가는 지출 비용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과는 별도로는 뭐 특별하게 들지는 않아서 부담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경매 입찰 같은 것들도 하게 될 어떤 타이밍 그런 시점이 왔었을 때 제가 법인을 세우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떤 주소로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절차로 하게 될지는 이 계략적으로는 제가 일단은 개념은 잡아놨는데요. 이 방향성은 잡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법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 같은 직장인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해 나가고 있으니까 잘 한번 비교해 보시고 고려해 보신 다음에 꼭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루크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